지금부터 오늘 11시 김광일쇼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께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공유하고 기억해 주시고 주변 사람하고도 많이 좀 토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지난 열흘 가까이 우리나라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으로 해가 뜨고 해가 졌습니다. 정말 국익에는 1도 도움이 안 되는 소모적인 그런 정쟁과 국민적 걱정 속에 이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정말 정답은 뭘까요? 라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던 차에 우리나라 최고의 소리 전문가, 음성 전문가 성원용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분입니다. 1955년생, 그러니까 지금 67, 경기고등학교 나왔고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해서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립대 산타바바라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성원용 교수의 얘기를 잘 음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막말 파문 문제의 핵심은 데이터 변조다. 데이터 변조. 엉터리 자막은 음성 편집 변조와 비슷한 역할. 그것을 한다. 언론의 입장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데이터 변조는 사소한 것이라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제 해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음성 변조, 이 코목은 남성인지 여성인지조차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취재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육성으로 증언을 해줬는데 기자한테 그것이 그대로 노출되면 누구라는 것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음성을 변조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음성 변조라는 건데, 그래서 그 변조된 음성은 도대체 저게 누군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성원용 교수는 데이터 변조는 음성 변조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이다.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바로 MBC가 바이든이라고 넣은 것이 데이터 변조인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이든인지 이게 날리면인지 잡음이 너무 많아서 절대 특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이것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에 넣은 것은 이건 데이터 변조, 데이터 조작을 한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성원용 교수의 그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툴로 이 음성을 아주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그 바이든이 아니라 만들면으로 들린답니다. 만들면. 뭐 날리면이라고 대통령실의 해석도 있었습니다만 성한영 교수의 이 해석은 만들면. 잠시 뒤에 그 대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바이든이라고 들리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게 들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재정회의에 참석한 뒤에 걸어 나오면서 측근들과 한 발언을 MBC는 이렇게 자막을 입혔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자막을 달았다. MBC와 야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모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나의 경우 그 소리를 직접 여러 번 들었는데 절대 저렇게 들리지 않는다. 제 말 섞지 않고 계속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바이든이라고 듣는 사람들의 귀가 더 예민하다고 믿을 근거는 하나도 없다. 나는 오랫동안 음성 인식을 연구해 왔는데 음성 인식은 단지 귀에 들리는 소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발음이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이다. 음성 인식 과정에서는 인식률을 올리기 위해서 소리를 들어서 얻는 음향 정보 그리고 내용을 따라가며 듣는 사전 정보를 결합한다. 잡음이 많은 음성의 경우는 사전 정보에 더 의지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듯이 그보다 몇 배 더 이 사람의 귀라고 하는 것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겁니다. 사전 정보. 특히 자막을 한번 보고 나면은 아무리 그것을 날리면 아무리 그것을 만들면 이라고 듣고 싶어도 내 귀에는 바이든이라고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사전 정보. 이게 데이터 조작이라는 거지.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과 은이 불렀던 처녀뱃사공 노래에 보면은 군인간 오라버니 소식이 또 오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군인간 오라버니라는 그 대목을 어떤 소설가는 성석재라는 소설가는 이 노래방에 가서 그 노랫말 자막이 나오기 전까지는 꿈인가 놀아보니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 노래를 수십 년을 들어오면서 꿈인가 놀아보니. 그런데 어느 날 노래방에 가서 이 노래를 보면서 흘러가는 걸 보니까 군인간 오라버니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귀는 그렇습니다. 이 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성원용 서울대 교수가 정확하게 학술적인 설명으로 딱 짚어내는 겁니다. 우리 귀는 음향 정보로, 그러니까 객관적 정보로 여기 귀에 딱 와서 고막을 때리는 그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에 대해서 미리 들었던, 내가 MBC 자막에서 미리 봤던 그대로 듣는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듣는 것뿐 아니라 시각은 물론이고 보는 것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판단에서 사전 정보를 이용한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속담이 생긴 것이다. 시각적 판단에서 사전 정보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사전 정보는 사람들을 편견으로 유도한다. 사전 정보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객관적인 옳은 정보를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 확증 편향적 편견으로 그냥 휩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끼리만 소통을 하고 그런다. 어떤 사람은 특정 국가, 지역 또는 인종만 나오면은 혐오심이 막 분출된다. 이 사람이 그 국가나 지역, 인종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니라 대개 그런 적개심을 가지도록 사전 정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제가 그 프랑스에 오래 있으면서 거기서 알게 된 프랑스인들 중에 독일인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렇게 손을 떠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하숙집을 있을 때 룸메이트가 뭐 두어 차례 바뀌었는데 그 중에 룸메이트 중에 한 사람이 독일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독일 청년과 같이 한 방을 쓰고 있다 그러면
어떤 프랑스인들은 막 이렇게 떨면서 제가 마치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그 청년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그 청년이 과거의 히틀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청년이 유태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청년의 친구 중에 유태인이 얼마나 많고, 이 청년의 여자친구도 유태인이고, 이런 건 하나도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프랑스 사람은 자기 선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혹은 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전해들은 그 사전 정보로만 그 독일 청년을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저를 걱정해 줍니다. 너는 어떻게 지내냐? 문명 사회는 이러한 사전 정보가 유도하는 편견과 적개심에 고취되는 것을 막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학교, 방송사, 교육기관, 언론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제 말을 섞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성원영 교수의 말을 들으면 탁 하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성원영 교수, 우리나라 최고의 음성인식 전문가,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은 매우 잡음이 많고 불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MBC는 자의적으로 자막을 달아서 송출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막대로 듣는다. 소리를 따라 듣지 않고 자막을 따라서 듣는 것이다. 이 자막이 매우 선명한 사전 정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자막이 있는 외국어 방송은 잘 들리는데 그것 또한 비슷한 이유다.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 바이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60%쯤 된다라는 그런 뭐 일부 여론조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뭐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성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이라고 들린다는 사람이 조금 더 많다는데 그것은 이미 자막을 봤기 때문이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음성인식 최고 전문가인 성원종 서울대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바이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뭐 숫자가 제법 많다는데 그것은 MBC 자막을 봤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아주 재미납니다. 내가 직접 대통령의 발언을 자동 음성 인식기에 넣어 보았다. 내가 시험한 어떤 음성 인식기에서도, 그러니까 사람 귀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성 교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음성 인식기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음성 인식기에서도 바이든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음성 인식기에서도 사람은 다 주관적 판단을 하고 자막대로 판단을 하고 사전 정보대로 판단을 하고 확정 편향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사람 귀는 믿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의 음성 인식 기기에 넣어서 그 부분에 발음을 넣어봤는데 어떤 결과물에서도 바이든이라는 세 글자는 없었다.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네이버 클로버 음성 인식기에서 내놓은 해답은 이렇다. 신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 귀가 아니라 기계한테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을 들려주면 승인이 아니라 국회에서 승인 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막에 승인이 아니라 신인, 새로운 사람, 신인 이렇게 들린다. 그리고 바이든, 물론 바이든은 아니고 대통령실에서는 날리면 이라고 이제 얘기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기계는 날리면도 아니고 만들면 이라고 들린다는 거죠. 성원용 교수의 말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데이터 변조다. 잘 들리지도 않고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잘 들리지 않는다. 잡음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그것을 바이든이라고 못 박아버린 데이터 변조.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엉터리 자막은 음성 편집 변조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언론인이나 연구자의 주장과 입장은 물론 존중돼야 하지만 데이터 변조만큼은 아무리 사소해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연구자들의 윤리 규정에서도 데이터 변조는 최악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끝으로 물론 대통령이 사용한 일부 단어는 좀 거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엉터리 자막 편집과는 비교할 만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야당이나 일부 언론도 이 사항을 가지고 MBC를 옹호할 일이 절대 아니다. 데이터 변조가 언론의 자유와 혼동이 된다면 정직과 투명, 논리적 설득 이러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과 술수, 선동이 난무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조금만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이것도 제 설명이 아니라 성원종 교수의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변조에도 악랄한 악의에 찬 변조가 있는가 하면 그냥 단순 실수로 인한 변조가 데이터 변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구별을 하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disinformation. MBC의 자막 보도를 disinformation. dis했다. dis, disinformation.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야, 너 영식아 너 디스하던데? 이건 흉보던데 이런 뜻입니다. 디스하다. 이렇게 얕잡아 말하다. 헐뜯다. 이런 말이거든요. 디스라는 건. disinformation. 그러니까 일부러 헐뜯으려고 일부러 막 꼬집고 하는 그것은 disinformation.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이 MBC 자막을 disinformation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면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 이건 뭐라고 하느냐? misinformation. miss. 왜? 그거 내 실수야. my mistake 이러잖아요. mistake, miss. 그러니까 성원용 교수는 딱 두 가지를 대비를 시켜서 설명하니까 너무나 저희가 알아듣기가 쉬운 거예요. 여기는 disinformation, 여기는 misinformation. misinformation은 단순 실수, disinformation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뒤틀게 해서 표현하는 것.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에 와서 MBC의 이 자막 그 관련한 논란을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더라. 해리스 부통령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그런가요? 이 정확한 언어를 쓴 겁니다.